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우더 댄 밤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작정을 하고 왔는데 두 사람이 너무 지금 까대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 순간 뭐 할 말이 제가 적었는데 일부에는 저는 어차피 이 방송 한번 하고 사라질 사람이고 되게 묻고 싶어요. 황 대리님께. 아니 자기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걸로 하자 그래 놓고 황 대리님이 한 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로 돌아오셔서 혼자 방송 시킬까요? 독백으로 하자는 거지. 지옥에서 돌아온 남자. 네.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인간은 복잡하고 나름의 사연이 있다. 뭐 이런 거. 나름대로의 다 거짓말을 하고 살고 네. 쉽게 우리가 그냥 드라마에서 혹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보갑되는 거는 아니야. 쉽게 치유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그냥 그런 정도의 세계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항상 볼 때마다 영혼의 고향감을 느끼는 영화의 특징은 주제가 방금 성 작가님이 말한 그걸 다룰 때 좋아하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야. 라이프 고즈 온을 얘기하는 영화들을 제가 좋아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 말을 그냥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 느낌?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보면서 처음에는 엄마가 죽은 이야기인데 네. 진실을 밝히겠다고 기사를 쓰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얽힌 뭔가가 있나 보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나 보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살을 한 것인데 네. 뭔가 밝히지 않는 식구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거를 미화하면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럼 그거를 풀어서 보여주려나?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끝까지 안 나왔잖아요. 잘. 네.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그러면 동생에 대한 동생이 방황하는 네.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가? 네. 아니면 아버지가 뭔가 빈자리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거에 대한 갈등을 얘기하는 건가? 네. 형이 아기를 막 낳은 네. 신혼부부인데 와가지고 옛날 여자친구와의 복잡한 감정을 네. 얘기하는 건가? 네. 근데 이게 조금씩 다 들어있는데 그렇죠.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건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자면은 네. 각자의 방식대로 기억하고 있는 엄마가 있는 이자벨 류페르가 있고 네. 그게 한순간에 그냥 뒤에서 그냥 탁 한 번 정리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등장해서 네. 마치 영화 내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네. 보여지잖아요. 그 어떤 의도했던 바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죽었지만 기억 속에서 우리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그 영향이란 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 누가 위로한다고 해서 뭐 좀 운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어떤 그 뭐 트리트먼트를 한다고 해서 그냥 쉽사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애도는 힘들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애도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 기대에 못 미쳤다면 우리가 세 명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저의 입장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깨닫고 혹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잊으려고 하다가 삶이 나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막 이걸 보여줬다. 심지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면서 이걸 잘 보여줬다. 근데 그게 좀 서투르다던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됐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거란 게 모두의 입장을 나레이션으로 정리해 주는데 그게 얘의 본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영화 전체가. 그래서 뭔가 인용한 것 같은 문학, 그 볼드 이탈릭으로 썼을 것 같은 시나리오의 감독이 그걸 그냥 읊어주는 걸로 그걸
정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그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는 게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이자벨 위페르가 취재를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이들에게 내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나레이션만 정확한 심정을 대놓고 본인이 얘기하는 나레이션인데 그렇다면 이게 이 영화의 주제인가? 결국은 그게 주제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애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이 주제가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고 저기 가서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하에 갔을 때 겪게 되는 괴리감. 근데 또 그 나레이션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그 같이 종군 기자로 활약했던 지금 기사를 쓰려고 했던 이 남자가 그 가브리엘 버니 분한 남편에게 그걸 반복해서 또 설명해줘요. 대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고 하고 가는 순간 집에 너무 가고 싶고 집에 오면 또 나가고 싶어 한다. 이게 위자리 위페르의 입을 통해서 나레이션으로도 나오다가 이 사람이 실제로 대사로도 남편에게 얘기해주다가 그러면서 또 결론이 비행기를 4번이나 5번이나 갈아타고 너무 힘들게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은 상태가 된다는 말을 2번이나 해요. 여기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깊이가 드러난 것 같아요. 종군 기자의 현실과 자기 이상의 괴리를 설명할 단어가 비행기 4번 환승밖에 없나? 이 사람에겐? 그러면서 또 너무나 대범하게도 사진들을 막 그냥 써요. 죽은 아이를 장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과 그 알몸에 시체가 돼 있는 소년을 보여주는 사진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써요. 거기서 우리는 정리해야 될 문제를 직면하게 해놓고 너무 나이브하게 얘를 죽여버렸어요. 엄마를. 근데 엄마를 죽일 때 또 고속 촬영으로 너무 아름답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없고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들을 엮어서 하고 싶은 말을 나중에 써봤지. 그랬더니 문학이 된 거예요. 소녀는 전실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고 싶어 하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마침내 하고 싶어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말을 글을 써놓고 그걸 얹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느낌이 탄생한 거지. 어떻습니까? 당신 말 좀 그만해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비행기 4번 얘기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소설에서 쓰였으면은 정말 좋은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대한 재난이나 개인적인 재앙이, 그러니까 특히 현대 소설을 올수록 개인적인 어떤 재앙 혹은 심리적인 재앙이 이 세카이의 세계 위기, 세계의 위기처럼 거의 등치돼가지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무슨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게 있어, 거대한 재난이 몰려오고 있어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비행기 4번을 갈아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뭐 그런 소설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성공하기도 하죠. 하지만 일부에서 얘기할 때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거기였어요. 이상하게 찍었네? 왜 저기서 대화를 저렇게 마무리하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남자의 입에서 한 번 더 비행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좀 그게 좀 가르친다라는 느낌. 우리한테 가르친다는 느낌 주죠.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분은 앞에 앉아 계신다. 니들 죽음이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죽음 이런 거에서도 그냥 사실은 현대적인 죽음이란 건 이런 거야. 비행기 4번 갈아타는 그 피로에서 오는 피로랑 동급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간단히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거? 되게 과장된 낭만적인 죽음? 그거 아니에요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의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네. 저는 끝까지 엄마의 죽음을 네.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네. 그게 기사로 나왔을 때 네. 그렇게까지 아들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올 만큼 그냥 뭘 이렇게 충격이 올 수는 있죠.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너무 싱겁게 네. 그냥 끝나버린 느낌이라서 그렇죠. 처음에 그러면 그걸 왜 얘기를 안 하고 굳이 그렇죠. 가렸으며 제가 이 영화를 같이 본 친구가 있는데 딱 영화가 시작되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해가서 말을 하고 욕을 먹어. 그렇게 해결되는 거야 일은. 만약에 말을 안 하네? 쟤한테 가서 말을 안 하네? 요런 게 한 2번 반복되면 우리는 이 영화를 보다가 화가 나서 나갈 거라고. 그때 제가 한마디 했죠. 난 끝까지 봐야 된다.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근데 현학적인 자기 작품 활동을 해요. 모두가. 말을 아껴도 그 영화 안에 심상이랄까? 아니면 어떤 마음의 공간이란 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막 먹먹해지는 순간을 만들어버리는 영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미스테리한 죽음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그 환상의 빛이라는 네. 영화가 있어요. 고레다 고레다 요카즈 요카즈 감독의 데뷔작인데 네. 남편이 어느 날 그냥 저녁에 뭐 사소한 일로 뭐 나갔어요. 그냥 잠깐 뭐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그날 새벽에 안 들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남편 누구시 맞으시죠? 그래서 죽었다고. 네. 자살했다고. 네. 네. 몰라요. 끝까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나중에 이제 재혼도 하고 어디로 이제 새 남편 사는 곳으로 가가지고 살기도 하고 하면서 몇 년간을 그냥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이게 설명들이란 게 되게 불충분해요. 근데도 되게 충분하게 느껴지고 네. 동시에 이게 공간이 넓어져요.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영화의 공간이란 게 네. 넓어지고 그 무브먼트가 있어서 나중에는 그게 꽉 채우는 거예요. 네. 꽉 채우고 그 마지막 장면이란 거는 거의 폭발 직전에 약간 꽉 찬 그 공기로 꽉 찬 약간 방 같은 거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야, 근데- 시적으로. 야, 역시 성작가. 네.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이 영화 보면서는 이게 공간이 오히려 수축한다는 느낌 같은 게. 왜냐하면 연출에 편협한 시각이 자꾸 갇히니까 우리가. 뭐 이런 느낌? 황대리 욕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 아, 진짜. 박인지, 아니야, 이거 듣고 와가지고 편승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재밌게 보셨다고 했으면 좋겠어. 진짜 못했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아무튼 어떠시죠?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려웠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자벨 리페르는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기를 잘하고 제시 아이젠버그도 네. 연기를 잘하고 나온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네. 동생 역할도 사실은 잘한 네.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거든요. 둘이 근데 이건 딴소리인데 정말 형제 같지 않아요? 아니 저는 아역인 줄 알았어. 나는 이러다가 제시로 제가- 변하나 보다. 진짜- 잘 캐스팅 잘했다. 라고 진짜 형제 생각했는데 같아. 형제로 나오길래 네. 와 진짜 잘 골랐다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그 나오는 사람들이 연기를 다 잘해서 네. 나만 좀 어렵게 그리고 내가 이거 이제 영화를 뒤늦게 이제 막 보는 사람으로서 네. 내가 소양이 부족해서 나만 좀 어렵게 느끼나 네. 싶은 생각에 전작을 일부러 찾아본 거거든요. 아, 네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네. 너무 어려운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영화를 어렵게 찍는구나 네. 싶은 생각에 오슬로는 엄두가 안 나가지고 오슬로 못 봤어요. 네. 솔직히. 그래서 하여튼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막 네. 살을 날릴 준비를 하고 네. 왔거든요. 우리 성작 두 사람이 지금 너무 네. 어떤 심리나 디테일들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은 거의 응. 오히려 그렇게 정리를 친절하게 잘 해놓은 느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내가 이 영화를 견디기 어렵고 되게 진짜 힘들었어요.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지. 네. 사실 정보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보가 오히려 과잉이죠. 그러니까 이게 버티기 그러면 가상의 반박자를 가정해놓고 제가 말을 해볼게요. 그럼 니네는 영화가 애매모호한 것을 애매모호하게 남겨두는 걸 싫어하느냐? 아니, 좋아합니다. 그걸 잘하면 좋아해요. 근데 아까 성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대놓고 심상을 자기가 먼저 정리해버려요. 영화 전체를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저는 딱 한 장면을 꼽아서 이 영화의 느낌은 이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 동생이 쓴 글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영화가. 좀 비슷하다. 똑같아요. 좀 비슷하다.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 글이 뭔지 알지. 형은 동생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성작가가 좋아했던 장면. 나는 네가 정말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이 글 대단하다고. 일단 글 대단하다고. 저는 그 장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그 운동장에서. 근데 운동장에서 절대 근데 이걸 절대 주지 마라. 얘한테 주지 마라. 근데 형은 좋다고 말해줄 수 있어. 근데 전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교수라는 놈이 말을 저렇게 못하나? 얘가 무슨 상태에서 저런 걸 썼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저는 굉장히 일상적인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야, 게임이나 바로 가자. 라고 해도 그게 훨씬 깊이가 생길 수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말하잖아요. 말을 그렇게까지밖에 못한다는 건 감독이 거기까지밖에 말할 게 없다는 건데, 썼던 그 글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 나이 때 애들이 그런 걸 썼다면, 걔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지. 근데 걔가 뭔가 나한테 그걸 들이밀면서 그래, 이걸 나한테 왜 줬니?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뭔지는 알지만.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 영화가. 저는 거기서는 조금 다른데. 네. 그나마 이 영화 안에서 여러 관계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형이랑 동생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글에 대해서 칭찬을 하잖아요. 넌 정말 위어드한데, 근데 되게 좋다고. 네네.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고 저는 이 세 사람이 이 집안의 남자 세 사람이 다 학교에 있다는 게 좀 재밌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한 명은 학생이고 한 명은 교수고 한 명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네. 특히 이 교수인 형이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은 사실 칭찬이라기보다는 평가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둬두겠다. 그러니까 경계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치. 네. 울타리를 지어주고 그 안에서만 놀아. 네. 라는 그 의미의 칭찬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딴 데로 갔을 때 너 네, 인정받지 못할 내가 거다. 얘가 위험해 보이니까. 그래. 자, 내 칭찬해줄게. 대신에 나는 너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이 안에서만 놀자, 제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게 확 그냥 드러나버리고, 는 게, 표면의 의미를 뒤집어버리는 게, 그 운동장 장면에서, 너 고백하면 끝나. 그래. 그치. 너 고백하면 끝나 이거잖아. 따당할 내가 거야. 현실적으로 내가 사회학자야. 내가 말해줄게. 계급적으로 너는 이게 지금 안 되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한 번 더 경계를 지어주고 얘를 이제 자각을 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내버리고 정작 이 형 그렇게 말했던 형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약간 자기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자기 파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역전돼버린 게 재밌고 어떤 면에서 분명히 약간 이해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아쉬워요, 되게. 그렇지. 네. 근데 그것이 종군 기자로서의 나의 대의와 네. 가족에게서 내 자리가 없어져 간다는 엄마의 나레이션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영화의 패착인 거죠. 그냥 그렇죠. 그 둘만 떼놓고 봤을 때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나에 뭉쳐놓고 이 가족 안 구성원들이 차를 타고 가는 장면으로 끝났다는 게 이 야심 자체가 저는 정말 몹쓸 야심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내가 해몽을 잘하게 해주지 말고 네가 잘하라고. 그래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영화를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꾸 해명해줘야 되잖아.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걸. 우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2시간이라는 시간을 써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사이 네. 되는 씬으로 구성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취사 선택을 잘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 있는 걸로 이렇게 네. 엮어가지고 잘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영화가 네. 맞으니까 네. 그걸 돈을 내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 다 풀어버리면 네. 이 얘기도 조금 저 얘기도 조금 그래가지고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놓으면 이게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요즘에는 더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론 안 나거나 정리 안 되는 영화도 좋아요. 근데 나이브한 게 싫은 것 같아요. 종근 기자 얘기 있잖아요. 퓰리처 상을 받은 종근 기자가 자살한 사례가 있어요. 독수리와 아이. 근데 그 아이는 죽지도 않았고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수단에는 엄청난 그 사진 때문에 보호물자가 투입됐으나 사진작가는 자살했거든요. 근데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막 동정열에 읽고 있을 때 또 봤더니 얘는 약에 취해 있었어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돈도 없고 한 게 마약을 했던 거예요. 여기만 해도 엄청난 레이어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가족 관계까지 넣었어. 형제, 그리고 첫사랑. 그리고 첫사랑에게 자기가 이제 마음을 줬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건 이 소녀. 이 소녀가 나레이션을 해가지고 또 친절히 얘의 어떤 판타지를 충족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없는 엄마한테 기대. 저는 이게 감독의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왜 화를 안 내? 송 작가. 좀 전에 작가시면서 화가 난다고 했잖아. 화를 내야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고 싶어진 느낌이 변호하고 싶으셨구나. 그 영화를. 지금 살짝 손을 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손 털고 나갈 거야. 여기 반해랬으면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영화 보면서 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떠올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말로 하기 좀 좋은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인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상 같은 것들을 만들기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직업이 다 있잖아요. 학생이고 그다음에 사회학. 과 교수고. 그래요. 아버지는 옛날 배우였거든요. 그래요. 그다음 어머니는 종군 기자였고 사진 찍는 사람이었고 각자 그 직업을 단순화시켜서 한두 가지의 특징을 준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일종의 롤플레잉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세팅을 두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머니의 사진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와 바람을 폈을 그 남자의 잔상을 발견하고 그걸 지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이 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몰랐던 과거 그래요. 내지는 그거를 뭔가 밝혀내가지고 아 어머니도 뭐 이런 고통이 그치.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려나라고 그래요.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가 없어. 바람을 피면서 자기 뭐 이런 걸로 가더니 그러니까. 그 뒤에는 후루룩 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동생이 연락을 안 받아요. 신문 기사가 난 날. 조나는 그걸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신문을 막 들이밀어요. 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동생한테 전화하는데 안 받아. 메시지까지 남겨놔. 그 얘는 근데 안 들어요, 그날 집에. 아버지가 백방으로 찾아 돌아다녀요. 근데 조나는 안 나와요. 말뿐이야, 얘는. 그리고 혼자 술 먹고 있었어요. 그날. 방에서. 무슨 방에서? 엄마 사진 정리하던 그 방에서. 자기 연면이 가득 차 있잖아. 그러니까 지 동생한테 막 나름 쿨하게 냉정한 현실을 가르쳐준다고 그러면서 막 말하잖아요. 지 연민에 빠져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동생이 안 들어왔어. 그 기사를 보고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애가. 근데 자기는 한참 등장 안 하잖아요, 영화에. 아버지가 그래서 봤더니 조나가 아침밥 먹자니까 자기 피곤해서 술 먹어가지고 지가 제일 힘들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 영화의 최고의 단점은 자기 연민에 빠진 채로 만들었다. 뭐 전제를 네. 그런 사람들 욕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뭐이 영화를 긍정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 긍정할 수 있죠. 네. 있는데 그걸 영화에서 나이브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왜냐하면 삶과 죽음과 가족과 사랑과 불멸과 유한함 뭐 이런 걸 다룬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세상에 누군가는 정말로 내가 괴로웠던 어떤 대상 혹은 그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뭐 배신했을 때 네. 그 배신감에 걸맞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어떤 의외성이란 거는 항상 있죠. 주변에도 많고 네. 어제까지 되게 행복했던 사람이 오늘부터 갑자기 술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일어난 거예요. 네. 일어났는데 마음속에 뭔가 일어났다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걸 되게 문학적으로 해결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사람은 조금 저는 도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양식을 만들어서 마음을 찍어야 되는데 혹은 뭐 심연이 됐든 지옥이 됐든 그걸 찍어야 되는데 내가 읽은 거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이게 저는 소설로 형성화됐을 때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설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영화를 특히 왜 싫어하냐면 문학일 때 일어나지 않는 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가 각인된단 말이에요. 저희 이게 오지랖일지도 모르겠으나 이미지는 훨씬 강렬하거든요. 글을 내가 읽고 느끼는 것보다 눈에 보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시선이랑 어느 순간을 포착할까냐인데 연출은 그게 전부거든요. 누구의 시선으로 언제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게 아니면 글이잖아요. 그냥 글로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 영화는 시선이 없어요. 시선이 전지적이야. 전지적인데 너무나 누군가의 개인적인 시선인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 그 시간을 굉장히 늘려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나만 느낀 게 아니군요. 네. 그게 아무 그 의미가 둘을 헷갈리게 만들죠. 네, 그래서 이게 잘 작동한다고 느껴지게 만들어서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생채기를 내놓고 뭔가를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두 분이 이 감독의 전작을 안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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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했어요. 아, 지금 그래요? 말씀하시는데. 아, 네. 왜냐면 이 감독의 네. 첫 작품,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첫 작품이 리프라이즈잖아요. 네네. 글 쓰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군. 두 네. 남자가 나와서 시작하는데 네. 둘 다 글을 써가지고 네. 이제 어디다 보내서 이제 작가가 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소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소설가의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오, 야, 그걸 어떻게 알지? 왜냐하면 이게 새로워 보이거나 생소해 보이는 촬영과 기법과 그 편집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못 찍고 편집을 너무 이상하게 한 건데. 아, 그래요? 근데 그게 클립으로 보면 네. 굉장히 좋아요. 찍으면서 속을 수 있거든요. 뭐 일례로 성 감독이나 제가 학교 처음 들어서 찍은 게 비슷하게 찍었어요. 이게 누구 시선이야? 몰라. 찍으면서 속아. 길게 보여서 뭔가를 막 형성해요. 보고 있을 때 뭐 느끼는 것처럼.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 게 우리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걸 막 집어넣어요. 생각할 거리를 일로
이 이슈로 더 몰아서 더 깊게 가야 되는데 새로운 걸 막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확장되는 것 같거든요. 보고 나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 그게 찍으면서 그냥 신나고 자기 연민에 가득 차서 찍으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화는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보고 나와서 우리가 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느껴지지도 않은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 영화의 사기 컷의 최고봉이 뭐냐면 블랙이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서 인물들이 바뀌거든요. 따라가는 인물이. 인트리트먼트라는 미드를 만든 가브리엘 번이 네. 아빠가 주인공인 그 미드를 만든 사람이 만든 감독이 로드리고 가이리시라는 감독이 만든 라인 라이브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9컷이에요. 9명이 나와요. 9명의 삶의 한순간을 포착해서 그 사람을 실시간으로 한 컷으로 따라가요. 그때 시선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얘의 아주 극히 일부만 보여줘요. 근데 나는 얘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다 느껴져요. 9명의 여인들의 삶의 실시간의 몇몇 부분을 나는 그냥 얘 뒤 따라가면서 본 것밖에 없는데 전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영화는 정확히 반대예요.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전지적으로 막 얘의 시선인 것 같았다가 갑자기 얘의 시선으로 바꿨다가 인물이 바뀌었다가 나레이션도 들어가는데 그냥 감독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밖에 못 느끼게 되는. 이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두에게 발언권 주고 모두에게 어떤 장면을 배분하고. 근데 저는 영화에서 어떻게 시선이 민주적일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함정에 빠진 거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유럽의 국제영화제에서 영우주연상을 석권한 이자벨 위페르 아주머니의 민낯 클로즈업 샷이 있어요. 정면 클로즈업. 그 컷을 굉장히 길게 보여줘요. 아예 정면으로 보여주잖아요.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얼굴 엄청난 비클로즈업인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이자벨 위페르를 보여줘요. 제 생각에 한 10초 보여준 것 같은데. 10초 넘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장면이죠? 왜 기억이 안 나지 않아? 그냥 들어가요. 그냥 얼굴만 딱 보이는. 말미에. 기사 났다 어쩌다 하고. 잤나? 근데 그걸 보고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자벨 위페르라는 사람이 이때까지 쌓아오는 걸 훔쳐와서 거기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몇몇 공항 장면, 공항 대화씬 이런 거 진짜 좋거든요. 그거 하나라도 영화가 될 텐데. 야심이 너무 커. 걸작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근데 해결되지 않은 무례한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운동장 장면이 좋다고 그랬는데, 아까 선걸 작가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걔네가 그렇게 치어리더들이 연습하고 있잖아. 형제들 둘만 그 관중석 계단식 스탠드에 앉아있어요. 엑스트라 한 명 없이. 그게 무슨 미학적 선택이었을까? 너무나 잘 보이는 그 텅 빈 계단에는 형제 둘이 앉아있어. 그럼 그렇다면 거기에 시선 한번 안 던질까? 벤치에 밀려난 소녀가? 그럼 얘는 예의 전제를 진짜 몰라? 마지막에 정말 몰랐대. 진짜 컨셉 같은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도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생각 못했네. 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주는 기법을 썼거든요. 너무 뻔한 거. 근데 그 장면은 처음 이제 들어갈 때 애들 날아다니고 네. 하는 장면이 나와서 좀 그게 상쇄시키지 않나요? 그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연출을 감당이 안 되니까 기술을 쓴 거지. 네. 상쇄시켜서 막 고속으로 애들 막 하고 하는 장면을 가서 뭔가 느낌 주고 여기서는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그리고 동생과 형의 대화가 얼마나 이 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또 그거 하나하나 또 이유를 붙일 수가 있어. 뭐냐면은 이게 짜증나는 점이에요. 이자벨 위페르 정면샷 같은 것도 저는 정말 구리게도 뭐가 떠올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자기를 찍었구나. 그래. 그러니까 니 같은 애들이 좋게 평가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 영화를. 이런 생각이 좀 기계적으로 달라붙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다. 자포가 제가 깨놓고 말하자면 이거 먹물이 찍은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진짜. 먹물이 찍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런 식으로 소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비평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영화 있어요. 네. 왜냐면 자기 할 말이 많고 적을 거리가 많고 그렇죠. 뭔가를 자기 글로 구축하기가 되게 오히려 쉽단 말이에요. 하여튼 저는 어려웠어요. 너무나 쉽게 등장하는 꿈 장면 이런 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결 안 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뭘 해버렸으니까. 꿈 장면이 해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 꿈 장면들도 정말 폭력적인 꿈 장면들 많거든요. 특히 마지막 꿈 장면 너무 짜증났어요. 흑백에
엄마 전시회 결국 우리가 잘 준비했어. 이 문제 많은 아들 둘과 아버지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긍정하자로 결론 나는 자기 연민으로 점철된 마지막에 꿈을 꾸는데 흑백에 엄마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전시회장에서 근데 조나의 아들이라고 노인을 데려왔대. 노인은 빤스만 입고 있어. 그건 뭡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그건 뭐죠? 이 영화의 무례함의 너무 격치. 궁금했어. 기억이 나시는 거죠, 지금. 그럼요. 네. 아들이라고 데려왔는데, 네.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노인을 데려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와 추의 개념을 뒤흔들고 이걸 섞어버리는 걸 되게 잘하는 거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음과 삶과 가장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순간과 미래에 있을 일과 과거에 있을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막 점철되는데 이게 아름답지도 않고 안 아름답지도 않은 어떤 흑백의 어떤 막 그런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의 고향감을 주는 막 그냥 그 정도로 비할 수가 뭘 없이 의도한 걸까요? 뭘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아이를 데려왔는데? 떠오르는 옛날에 무슨 잉마르 베르만 영화 중에 네. 거리에서 어떤 노인이 지나가고 산딸기였나? 만홍의 샘? 산딸기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비슷한 장면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저는 사실 그 장면까지 이제 해석하기가 좀 짜증나요. 사실 그렇지 되게 좀 화가 나는데 약간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에서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또 해석 불가라서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쯤 되니까 그냥 자기 원칙을 다 버린 느낌 같은 게 드는 네. 거예요. 아니, 난 이거 뭘 의미하는 거지? 감독의 깊은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따라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네. 감독의 게으름과 비겁함과 거만함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저는 100가지 가설도 만들 수 네. 있어요. 아, 그 장면에 진짜요?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해몽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냥 장면이군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작가는 이 감독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흥이 있었을 거예요. 야. 네, 감흥이 스스로가. 있었을 거고. 있으니까 넣겠죠. 네. 네. 이거 이 앞에 이렇게 붙으니까 괜찮은데? 네.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많이 봐서 진짜 이 정도 감상 아니었을까? 죄송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희가 그렇다고 야, 니네 그래 닥터 스트레인지라 봐라. 근데 그런 걸로 꽉 차 있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던 이 덴마크 감독님의 선배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덴마크, 스웨덴, 이 북유럽, 동유럽에 이런 걸 정말 타협하지 않고 찍어내던 선배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별로인 것만 잘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잃는다 너 자꾸. 74년생인데. 덴마크 말로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이를테면 아무런 논리 없이 순간의 감흥, 나의 너무나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한 하나도 논리에 맞지 않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서 편집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너 우리 엄마가 내 얘기를 어떻게 아냐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거울이라는 영화인데 그때 얘기했었죠. 네. 그 영화는 자기 엄마랑 자기가 어릴 때 살던 집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때 느꼈던 어떤 느낌을 재현하려고 내용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거기서도 똑같이 실제 옛날 전쟁 종군 기자가 찍은 전쟁 클립이 들어가 있어요. 막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장면도 굉장히 많아요. 이 영화랑. 갖다 댈 수도 없지만 이 영화랑은. 물론 이 영화에 또 다른 레퍼런스도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근데 그 영화 거울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편지를 수백 통 보냈거든요. 그 편집 기사랑 이 감독이 편집을 할 때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서로 뭐 때문에 뭐가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서로 바꿔본 거 보여주고 이렇게밖에 작업을 못했대요. 이 영화를. 근데도 어느 순간 어떤 규칙을 발견하고 어떤 감흥을 발견해서 작업을 했다. 그 뒤로 난 편집 기사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 편집 기사도 그렇게 했다 그냥. 근데 그 편집 기사가 다 해놓고 이건 근데 그냥 네 얘기인 것 같아. 너무 개인적이야. 라고 했는데 누구나가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게 느낀 영화거든요. 그 영화는 아직도 사람들이 보고 반복해서 보는데 이 영화는 그런 걸 하려고 했다면 실패했고. 그래요? 이 영화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각 작가가 대답해봐요. 나중에 막 이걸 보고 그러니까 내 얘기라고 막 우리 식구들 얘기라고. 저는 그때 가서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고 할 거예요. 좋아 그런 자세. 그래. 그치. 이 파일 하나만 지우면 되잖아. 그렇지. 이런 게 대작이죠. 이런 게 영화지. 이러면서. 근데 물론 순간순간 진짜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게 이제 맷집이 몇 초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한 몇 초 정도는 너무 좋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쌓여서 더 커지라니까. 어떡하냐. 어머니 이자벨 뷔페르로 이게 차 타고 가는데 아버지 좋을 때 그래, 어머니로 치환되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그렇지. 나도 이제 그런 컷들. 근데 저는 자꾸 이제 다른 영화를 자꾸 말하고 싶어요. 네. 너무 떠오르는 영화 많아요. 더 좋은 영화들이. 그러니까 화나요. 부분 장면에서는 괜찮은 장면들이나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저는 뭐 나빴다 어쨌다를 평가할 정도의 소양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엔 어려웠어요. 네. 어렵고 공감이 잘 안 되고. 네. 일관성이 없었던 것도 크고 영화의 만듦새가. 다른 얘기지만 그 배우 너무 좋던데요. 남동생 데빈 드루이드. 데빈 드루이드. 네. 이건 잘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지 어디서 찾았지? 저는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그 너무 배우? 좋았어요. 나는 별로였어. 아 진짜. 저는 연기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연기를 거의 남동생이 그러니까 이건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걔가 별로 보기 싫었던 것 같아. 그 캐릭터를 저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쟤한테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세상에선 별로 아무것도 안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아무튼 그래서 영화 자체는 크게 회자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호평이 많이 있기는 한데 네.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빼보자 우리. 약간 곡성 같은 영화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래요. 현혹하는 영화. 현혹하는. 그런데 저는 좀 어려웠어요. 네. 어려워서 요아킴 트리의 영화가 다시 나오면 네. 고르지 않으려고요. 네. 그리고 조금 불쾌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 아까 우리 약간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집안에 남자 3명이 남아 있고 바깥에 있는 여자 3명 얘기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도 읽히거든요. 여자들이 없을 때 남자들을 어떻게 파멸하는가? 네. 근데 그게 집을 오래 떠나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쉽게 기결되기 쉬운, 그러니까 기결되기 쉬운 어떤 네. 이야기라서. 그게 중요한 코드예요, 이 영화에. 네. 이건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늦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변명과 자기 연민이에요. 남자의. 비겁한 남자의 자기 연민과 자기 변명인데 그걸 대놓고 보여주면 홍상수 영화처럼이라도 됐겠지. 그것도 아닌 거야. 느낌 있게. 그래서 너무나 쉽게 여자들을 단정짓고 재단해버려요. 단적인 예가 그 엄마는 끝까지 결국 아무도 이해 못하잖아요. 네. 이해 못하는데 엄마가 좋게 보이지도 않고 보고 싶다는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소녀가 결국 나레이션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할지 말지 이러면서 이제. 근데 거기서 노상방뇨를 하잖아요. 네. 여자애가. 근데 그걸 물줄기를 찍어요.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그리고 끝까지 발에- 찍을까 했는데 예. 진짜 끝까지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발에 닿아요. 그걸 직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감독은. 그게 세상에 어떤 걸 직시하면서 부서져 버린 순수함. 뭐 이런 걸 직시하려면 내가 이 더러운 오줌줄기를 찍어야 되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그걸 찍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 감독의 자세가 더럽거든요. 너무나 편협해요, 시각이. 그럼 술 취해서 보상방뇨하는 이 여자애는 네가 생각하는 성녀가 아니라 창녀였던 거야. 그래서 넌 슬퍼? 그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동생이 울어요. 그런 세계관인 거예요. 이 영화에서의 남자의 세계관이. 근데 그게 전면에 드러나서 그게 주제인 게 아니에요. 성 작가님 뭔가 저는 하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노상방뇨 했다고 해서 응? 얘가 성녀 창녀로 나눠서 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오줌 줄기가 얘 발에 닿잖아요. 네. 저는 그때 뭐가 떠올렸냐면은 앞에 게임하면서 나는 리얼리스틱한 게 좋다고. 네. 저는 걔가한테 그때 그 오줌 줄기가 발에 리얼이다. 닿았을 때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얼이라서 네. 어쩌면 그치. 네, 리얼이라서 난 리얼이라서 지금 너무 감동 받았어. 라는 건데 감독이 여기서 더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게 뭐냐면은 앞에 그런 게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이 사람이, 얘는 진짜 리얼리스틱한 걸로 가다 보면 너무나 비윤리적인 부분까지도 쉽게 용인해버리는 수 있는 애거든요. 그렇지. 근데 감독이 거기서 제지를 하지 않는, 이게 전혀 제지하는 제스처가 없단 말이에요. 영화는. 그래. 약간, 비겁하지. 그게 그러니까. 좀, 이거
싫다 약간. 오늘 방송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작품도 어려운데 지금 이게 당신들 왜냐- 녹음도 더 어려워. 왜냐하면 이 비겁한 애들 깔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싫어하는 거예요. 잘 까야 되거든. 교묘하게 잘 숨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도망다니다가 지금 우리한테 딱 걸렸는데 우리의 이 어휘와 이게 참 논리가 딸리니까 힘들다. 힘들어. 그러니까 10대 소년이기 때문에 리얼리스틱한 걸 좋아하고 리얼리스틱한 거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런 위험도 안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는 그 리얼리스틱하다는 이유로 그 비윤리적인 것도 다 참고 넘길 수 있어라는 거를 한 반쯤은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불편함을 야기하고.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편협한 도덕 윤리에.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되게 여자를 재단하잖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여자는 재단한다니까. 그 시각에 맞춰서. 아무튼 비겁한 놈. 야 이거 5,300분이 봤는데 네. 5,300명 본 사람 중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방송 보고 한 10,000명 궁금하네요. 넘기면 좋겠다. 화가 나셔서 토론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로 오세요. 너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없을 거기 때문에. 야, 이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혹시 궁금하시면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런가 영화를 뭐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고 굳이 김프로 정도 수준이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안 보셔도 혹시 좋습니다. 보신 분이라면 네.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팟빵 네. 댓글이나 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의견들이 오셔서 되게 궁금하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네. 분들이. 자,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로 벌써 1시간 가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한 주 이렇게 나와서 방송 해보시니까. 지금 너무 이제 마지막에 발동이 좀 걸린 느낌. 진짜? 잘 이게 적응이 안 되다가. 네. 그러면 저희가 게시판 댓글을 보고요. 그래. 게시판 댓글을 보고 돌아오실 수 없는 게스트인지 한 번 정도 더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그래, 댓글들이 그래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게시판 댓글 추이를 보고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 문자로 주세요.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게시판 댓글 추이를 보고 네. 황대리가 돌아오시면 네. 같이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할지 황대리랑 일단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얘기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무섭고. 빠이빠이를 할지 요거에 대해서는 황대리가 사과를 하겠지. 그 사람에 한번 찾아가려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